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잔뜩 흐려있는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서울 날씨는요, 마치 어제 미국 주식 시장에 그 먹구름이 잔뜩 낀 이런 추세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어제 미국 주식 시장 전반적인 모습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떨어졌습니다. S&P 500이 2.04% 하락했고요. 다우존스도 1.63% 하락. 나스닥이 가장 안 좋았는데요. 2.83%나 떨어졌습니다. 폭락이라고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소형주가 모여있는 러셀 2000은 2.25%. 따라서 뭐 지수 전반적으로 다 떨어졌기 때문에 특정 섹터라든지 이런 뭐 경기 순환주, 뭐 테크주, 성장주 가리지 않고 전반적인 시장이 폭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을 살펴보면요, 그러한 추세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제가 투자를 하고 있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줬고요. 뭐 예외적인 부분은 CAT는 캐터필라고요, CATP는 차지포인트죠. 이 두 종목만 예외적인 종목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좀 궁금해 하실 겁니다. 어제 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지, 그리고 향후 미국 주식시장은 어느 방향으로 달려가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한 기사, 그리고 영상들을 제가 많이 준비했거든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어제 주식시장의 모습을 한번 원인을 분석해 보고요. 또한 앞으로 미국 주식시장은 어떠한 모습을 띠게 될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내용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먹구름 잔뜩 끼어있는 수요일날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자마자요, 주식시장의 차트를 봤더니 굉장히 좀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렇게 주식시장이 심하게 흔들린 이유를 분석하는 기사들을 집중적으로 찾아봤는데요. 크게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세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될 만한 기사를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지금 미국 정부가 처해 있는 그 부채 상한선의 문제인데요. 여야가 빨리 합의를 해서 부채 상한을 높여주거나 아니면 연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합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0월 18일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돈이 바닥이 날 것이다, 이러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떠한 내용인지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트레저리 세크레터리, 한국말로 하면 이제 재무부 장관 정도 되겠죠. 재무부 장관인 제넷 옐렌이, 원이라는 것은 이제 경고를 한 거죠. 로 메이커는 국회의원들입니다. 국회의원들한테 경고를 날린 겁니다. 빨리 좀 합의 좀 해라. 너네 이렇게 싸울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안 그러면 지금 페더럴 가버먼트, 연방 정부가 돈이 사라질 것이다. 10월 18일까지 가지고 있는 돈이 모두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를 날리는 겁니다. 만약에 콩그레스는 이제 국회잖아요. 국회가 데실링, 부채 상한선을 높여주지 않으면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번에 구체적인 날짜가 나왔잖아요. 10월 18일이라는 이런 날짜가 나온 걸로 봐서는 굉장히 좀 상황이 긴급하게 돌아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따라서 옐렌 장관의 이런 구체적인 예측을 하는 것을 봐서는 이 리스크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요, 만약에 합의를 10월 18일까지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뎃을 갚지 못하기 때문에 부도가 나게 되는 겁니다. 디폴트라는 것은 부도랑 같은 거거든요. 따라서 몇 주 안에 부도가 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들이 합의를 보지 않는다면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국가 부도의 사태가 나타나게 되면 카타스트로픽이라는 것은 뭐냐면 큰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재앙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시장이 폭락하거나 아니면 경제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다. 왜냐면요, 많은 미국 사람들한테 페이먼트가 제대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정부가 돈이 있어야 이제 공무원들한테 월급도 주고 이렇게 관련된 업체한테도 주고 이렇게 돌아갈 텐데, 이런 캐시가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좀 시장의 참여자들이 공포를 느낄 만한 첫 번째 소식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주식시장이 주저앉은 두 번째 이유를 찾아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컨슈머 컨피던스 인덱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컨슈머는 이제 소비자라는 뜻이고요. 컨피던스는 확신이잖아요. 따라서 소비자들이 확신이 좀 없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컨슈머 컨피던스 인덱스가 올라가면 앞으로 경기가 굉장히 좀 좋아질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의 컨슈머 컨피던스가 힛 7months low니까 지난 7개월 동안
동안 봤을 때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따라서 지금 경기가 계속 활성화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좀 의외의 결과가 나타난 거죠. 자, 그러면서 앞으로 경기가 조금 주춤할 거라는 그 전망이 대두가 된 거죠. 자, 어떠한 내용인지 조금만 더 살펴보시죠. 자, 컨슈머 컨피던스 인덱스가 5.9%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109.3을 찍었는데요. 9월 달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지난달에 비해서 오히려 소비자들의 심리가 위축됐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그 소비자의 심리 지수를 측정하는 서베이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컨퍼런스 보드라는 데서 하는 것 같습니다. 화요일 날 발표가 났는데 이 컨슈머들이,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요, less interest니까 관심이 좀 없다. 뭐 집을 산다든지 아니면 빅티켓 아이템이라는 것은 커다란 지출을 하는 걸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를 산다든지 아니면 뭐 커다란 가전 기구들, 뭐 TV나 냉장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앞으로 6개월 동안 커다란 아이템을 사서 지출을 늘릴 그런 생각이 없다라고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비자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앞으로 노동시장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전달에 비해서 오히려 떨어졌다는 거죠. 따라서 아직은 코비드의 영향으로 좀 많은 확신이 줄어들었다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코노믹 액티비티, 경기 상황이 쿨드 됐다. 이게 좀 가라앉았다는 거잖아요. 차가워졌다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당연히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릴리프 머니가 좀 줄어들었다. 정부에서 지원금을 계속 줬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한 효과가 조금 잦아지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델타 변이가 발생하면서 굉장히 좀 많이 퍼져나갔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굉장히 좀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최근 들어서 그 레이버 부족 현상, 그러니까 사람 찾기가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좀 실업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구하기도 어렵게 됐고요. 또한 로 머티리얼 쇼티지, 반도체 부족 현상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자재도 쇼티지 현상,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장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바이러스가 좀 끝나가는구나. 앞으로는 좀 순탄한 길, 경기는 계속해서 발전하겠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굉장히 역하는 그러한 그 지수가 발생을 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좀 증폭시켰다. 두 번째 이유가 여기서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주식시장이 폭락의 모습을 보여주게 된 세 번째 이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이유가 가장 중요하고 좀 구체적인 이유가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일드입니다. 국채금리가 점프를 했다. 따라서 국채금리가 많이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스톡이 생크했다. 가라앉았다는 거죠. 화요일날 많이 떨어졌는데요. 특히 테크놀로지 쪽의 주식들이 굉장히 좀 많이 하향 추세를 보여줬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굉장히 좀 너버스하게 긴장감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래피드 로테이션이라는 것은 빠르게 로테이션, 순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뭐 예를 들어서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이러한 순환을 얘기합니다. 이번 그 로테이션은 away from growth and technology니까 성장주 그리고 테크 주식 쪽에서 멀어져가는 순환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멀어지는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트레저리 일드, 10년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일드가 어느 정도로 올라갔냐면요. 5 basis point. 5 basis point라는 것은 0.05%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1.49에서 1.54%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자, 이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요. 6월 달 이후에 최대로 많이 올라간 거라고 합니다. 지금 10월 달을 앞두고 있으니까 한 4개월 만에 최고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요. 하일리 밸류드 그로스 스톡이 가장 많이 이런 셀링에 시달리고 있다. 많이 던진다는 거죠, 지금. 자, 그 이유는 뭐냐면 투자자들이 프레시라는 것은 뭐 굉장히 좀 불안감을 느낀다는 거죠. 로우 그로스라는 것은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고 보는 거고요. 타이터 폴리시 인바이러먼트, 즉 연준에서 돈을 풀던 것은 조금씩 타이트하게 조절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에는 스타 퍼포머, 즉 테크주들이 굉장히 잘 나갔잖아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하지만 지금부터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 거라는 견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굉장히 재미있는 언급이 있는데요. 펀드 매니저들 있죠. 그러니까 투자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펀드 매니저들이 3분기에 결산을 할 때가 됐다. 따라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 분기마다 실적을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실적 보고가 다가왔다는 거죠. 따라서 수익 실현을 하고자 하는 그런 물량이 많이 빠져나갔다라고 또 하나 우리가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그 현상들을 우리가 지켜봤을 때 변동성이 앞으로 rest of the week, 앞으로 남아있는 그 며칠 동안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기대를 해야 된다. 예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기사를 마무리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지금처럼 굉장히 좀 변동성이 심한 주식시장을 맞이하면서 우리와 같은 투자자들이 어떠한 투자 전략을 구사해야 될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준비한 내용은요, 골드만삭스에서 스트래티지 전략을 던져주고 있는데 지금처럼 금리가 급등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떠한 투자 전략을 펼치는 것이 유리할지 우리한테 팁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주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크 주식들은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뭐라고 생각이 되냐면 롱 듀레이션 스톡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멀리 바라보고 하는 주식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하는 주식이 있는데 테크 주식은 대부분 다 멀리 바라보고 한다는 얘기죠. 자,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빅 어닝 그로스가 나중에 향후에 몇 년 후에 이렇게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우리 테크 주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만약에 레이트이 올라가게 되면,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그 향후에 나타날 캐시플로우의 가치가 줄어들게 된다. 왜냐하면 지금도 금리가 높기 때문에 뭐 예금이나 아니면 채권 투자를 통해서 얼마든지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데 굳이 리스크를 올려가면서 미래에 투자할 이유는 없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 테크 주식들의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요, so-called short duration stock, 따라서 소위 얘기하길 short duration 스톡이 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하는 스톡들이 따로 있다는 거죠. 이러한 종목들은요, reliable earning이 today, 오늘 지금 당장 earning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이런 그 주식들은 대부분 다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많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long duration 스톡부터 골드만이 먼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따라서 이러한 주식들은 당분간 좀 피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은 좀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첫 번째는 플러그 파워고요. 두 번째는 선런, 세 번째는 우버, 네 번째 리프트, 다섯 번째가 카르바나고요. 비욘드 밋, 로스, 펠로턴, 시스코 코퍼레이션, 그리고 클로록스, 이렇게 10 종목이 롱텀을 보고 투자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환경에서는 좋은 수익률을 내기가 어렵다라고 의견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번에는요, 숏텀 스톡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선을 보고 투자해도 좋을 만한 종목 10개를 안겨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프리미어, 두 번째가 EQT, 세 번째가 에어리스, 그 다음에 퀴델, 제록스, 이베이, RH, 오토데스크, 제너럴 모터스, 마지막으로 딕스 스포팅 굿즈, 이렇게 10종목은 숏 듀레이션 스톡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환경에 적절한 투자의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기사에서 넌지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또 다른 전문가 짐 크레이머의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짐 크레이머는 얘기하기를 그는 지금 키핑하고 있다, 지키고 있다는 거잖아요. 새로운 머니는요,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아서 새롭게 만들어 놓은 현금을 얘기합니다. 현금을 on the sideline, 따라서 잠시 주식시장에서 벗어나서 지금 관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언제까지 그럴 거냐면 스톡 셀 오프가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한동안은 셀 오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짐 크레이머의 의견을 조금 더 살펴보죠. 자, sell off가 eventually right itself 할 것이다. 자, right itself는요, 다시 일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sell off가 어제 굉장히 심하게 나타났지만 끝난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러한 의견을 주고 있는 것은 매드머니의 진행자인 짐 크레이머고요. 짐 크레이머가 생각하는 것은요, 지금 사이드라인에서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따라서 주식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밖에 잠깐 나가서 관망하는 것이 좋다라고 그의 의견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래야 되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지금 주식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이런 상황이 좀 정리될 때까지는 나가서 기다리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죠. 또는요, 한 가지 더 방법이 있는데 페이버릿 스톡,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주식 종목 중에서 지금 그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좀 싸게 된 주식들이 있죠. 너무 많이 떨어진 주식들이 있다면 그런 주식만 좀 줍줍을 해라. 예를 하나 주고 있는데 브루탈 멜트다운, 지금 너무 잔인할 정도로 녹아버린 그런 주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이크론을 얘기하는데요. 마이크론처럼 지나치게 떨어진 주식은 조금씩 줍줍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 이렇게 의견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밑에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if you can't take the pain, 너무나 괴로우면, 만약에 이런 하락장이 너무 괴로운 사람들은 약간 팔아도 된다. 뭐 다 팔고 나가란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서 일부는 좀 정리를 해서 현금을 두둑하게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판다면요, only on a bounce니까 주식시장이 이렇게 급락할 때도요, 잠시 이렇게
다시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이제 바운스라 그러는데, 바운스가 일어날 때만 주식을 매매해라. 그리고 또한 nimble enough, nimble이라는 것은 굉장히 빠른 사람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주식시장이 다시 반등하기 전에 다시 들어올 자신이 있는 사람만 조금 팔아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이렇게 재빠르게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따라서 우리 같은 그 보통 투자자들은 지속적으로 현금을 좀 보유하고 있다가 떨어질 때마다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주식을 정리하고 다시 들어오고, 정리하고 다시 들어오고, 이런 것은 거의 신의 영역, 아니면 굉장히 좀 베테랑 투자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의견을 살펴볼 전문가의 이름은 짐 브레이어입니다. 짐 크레이머, 짐 브레이어. 굉장히 좀 이름이 비슷한데요. 자, 짐 브레이어라는 사람은 파운더자 CEO다. 브레이어 캐피탈의 창립자이자 CEO 역할을 하고 있는 전문가인데요. 이 사람이 보기에는 지금 딥을 이용해서 바잉을 해야 된다. 따라서 지금 주가가 떨어질 때 사야 된다는 얘기죠.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사는 것이 좋냐면 자이언트 테크 스톡을 사라. 메가 테크 기업들을 매수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뭐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뭐 이런 주식들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나는 계속해서 메가 기업들이 이렇게 솔드오프가 나타나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매입을 해왔다라고 얘기하죠. 따라서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떨어질 때는 가장 우량한 주식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때 빵 주식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빅테크라고 부르는 이러한 기업들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기업들이다. 사실이죠. 사실 미국에서만 최고의 기업들이 아니고 전 세계에 걸쳐서 가장 유능한 그런 인재들이 모여서 엄청난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들이 바로 빵이잖아요. 따라서 이런 기업들을 줍줍하는 것이 가장 성공 확률이 높다라는 의견은 어느 정도 좀 타당성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요, 그들이 리딩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테크놀로지 쪽에 아무도 쫓아올 수 없는 굉장히 좀 첨단을 달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앞으로도 롱텀을 봤을 때, 가까운 미래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꾸준히 수익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주주로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믿고 있다. 앞으로 3년,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는요, 계속해서 이러한 빵 주식들이, 메가테크 기업들이 아웃퍼폼할 것이다. 시장보다 훨씬 더 좋은 성장률을 보여줄 것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심하게 흔들릴 때마다 TV에 꼭 출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톰 리라는 전문가인데요. 우리 역시도 톰 리의 의견을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 끝부분에서 톰 리의 인터뷰 내용을 여러분들과 직접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톰 리의 인터뷰 영상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부분에서 함께 살펴본 기사에서 짐 크레이머라는 전문가는요, 지금은 주식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약간 사이드라인에 서서 관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러한 의견을 우리와 공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인 것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 중에서 심하게 타격을 받은 종목이 있다면, 그래서 지금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다면 이러한 종목들만 줍줍하는 것이 좋다라고 부가 설명을 해줬는데요. 이때 이제 예로 든 종목이 바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였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요, 어제 주가가 2.77% 하락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주식시장이 마감된 이후에 어닝 발표를 했거든요. 어닝 발표 이후에 4% 이상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하루 동안 7% 정도 떨어진 셈이 되는데요. 어닝 결과가 어땠는지 우리가 직접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죠.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4분기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회계 분기 Q4라고 부르고요. Q4의 실적이 EPS는 2.42가 나왔습니다. 이 수치는요,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 8센트 정도가 더 나왔고요. 이번엔 갭 EPS를 살펴보면 2.39가 나오면서 이 역시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17센트 정도 초과 달성했다. 따라서 나쁘지가 않죠. 자, 이번에는 매출을 보겠습니다. 매출이 8.27 빌리언을 만들어내서 지난해와 비교를 해보면 1년 만에 성장률이 36.5%가 나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P 레이시오 포워드긴 하지만 12.50의 형성이 되어 있다. 따라서 P 레이시오가 굉장히 낮잖아요. 이 P 레이시오를 성장률로 나눈 것을 우리가 PEG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PEG가 굉장히 낮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P 레이시오보다 오히려 성장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어닝의 성장률을 우리가 지켜봐야겠지만요, 이것은 이제 매출의 성장률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이번에 8.27을 만들어내면서 그 시장의 전망치보다도 한 60밀리언 정도를 초과 달성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적만 보면요, 그렇게 나쁜 실적이 아니었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가이던스였던 것 같습니다. 자,
2022년 1분기 이거 역시도 이제 회계 분기를 얘기하죠. 2022년 회계 1분기의 가이던스를 볼 수가 있는데 매출을 7.65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요 컨센서스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컨센서스가 8.49 빌리언이거든요. 자, 그리고 그로스 마진은 46%, 논갭 EPS는 2.1이 나왔는데 이 2.1은요 컨센서스의 2.48보다 오히려 굉장히 낮은 수치다. 따라서 다음 분기에 굉장히 좀 부진한 실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시장의 그 투자자들이 많이 실망하고 떠나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따라서 앞으로도 조금 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가면서 투자의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보다 조금 더 떨어진다면 PE 레이쇼를 감안할 때 굉장히 좋은 줍줍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에 기사에서 짐 브라이어라는 전문가가 얘기한 것처럼요. 어떻게 보면 이번 폭락장은 우리가 테크 주식을 줍줍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3.62% 정도 떨어졌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조금 빵 주식 중에서는 비싼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조금만 더 떨어져 줬으면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반면 최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관련해서는 굉장히 좋은 기사들이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공유할 기사 역시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높이 평가할 만한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프닝한다, 열어준다는 거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윈도우 스토어가 있는데요. 이 윈도우 스토어를 아마존 그리고 에픽 게임즈에 열어준다. 이렇게 굉장히 좀 혁신적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커다란 변화인 것이죠.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들의 도어 문을 열어주고 있다. 윈도우에 앱 스토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바일폰을 사용하면 보통 애플의 그 앱 스토어라든지 아니면 구글의 앱 스토어에 가서 이제 애플을 다운 받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랩탑이나 아니면 노트북을 사용할 때 역시도 앱 스토어에 가서 앱을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던 윈도우의 앱 스토어에서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와 계약이 돼 있거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이런 앱만 다운을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는요. 서드파티라는 것은 이제 나와 상관없는 제3자를 얘기하잖아요. 이런 제3자 기업이 만든 그러한 앱 역시도 다운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아마존.com 그리고 에픽 게임즈 스토어도 여기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아마존.com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빅테크 기업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의 이름 에픽 게임즈는 애플하고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굉장히 좀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따라서 커다란 움직임이 감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최근 들어서 오픈리스를 보여주고 있는 사인 중에 하나다.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가요 옛날까지는 굉장히 좀 고립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공유 문화를 지금 앞서서 선도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 모습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올해 들어서 많은 오픈리스, 오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리고요 다른 앱처럼 이번에 서드파티에서 만들어내는 그 앱 역시도 프로덕트 디테일 페이지를 만들어 줄 수 있고 또한 우리 같은 그 사용자들, 소비자들이요 굉장히 좀 쉽게 서드파티 웹도 찾고 인스톨,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안에 있는 그런 앱과 전혀 차별을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부분은 뭐냐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전에 어떤 얘기를 발표를 했냐면요 디벨로퍼들이 100%의 매출을 가져갈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이 개발한 앱이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를 통해서 다른 소비자한테 이용이 되면요 거기서 발생하는 매출은 마이크로소프트는 가져가지 않고 디벨로퍼가 모두 100% 챙겨간다. 굉장히 좀 파격적인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건이 있는데요 만약에 얼터넷 페이먼트 플랫폼을 이용한다면 따라서 이제 결제 시스템을 마이크로소프트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100% 너희들이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익셉션 그 예외 조항이 있는데 게임 같은 경우는요 그렇지 않다. 게임은 원래 30% 정도를 마이크로소프트가 떼가는 것 같았습니다. 테이크 레이시라고 부르죠. 그런데 보시면 이것 역시도요 12%로 4월부터 하향 조정했다. 따라서 굉장히 좀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이번에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는 욕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모습을 한동안 계속해서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주주로서의 저의 마음이고요. 어제 주식시장이 마감된 이후에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루시드입니다. 루시드 역시 어제 성장주가 떨어지면서 동반 하락했습니다. 5% 이상 떨어졌는데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 6.93이니까 거의 7% 가까이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커다란 호재가 발생한 거 아닌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자, 루시드 그룹이 드로브했다. 운전했다는 거죠. First Customer Quality 루시드 에어니까 자 그들이 개발하고 있는
모델의 이름입니다. 루시드 에어라는 전기차를요, 처음으로 이제 어셈블리 공장에서 몰고 나갔다는 겁니다. 한 대를 드디어 판매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아리조나에 있는 공장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 같고요.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루시드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은 이제 딜리버리가 가능해질 것이다. 그들이 만들고 있는 자동차 중에 가장 그 비싼 버전이요, 드림 에디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 드림 버전 같은 경우는 10월 달 말 정도에는 출시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량 생산이 그 이후에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현재 예약이 한 13,000건 정도가 루시드 에어에 잡혀 있고요. 가격은 77,400달러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주행 거리가 확정이 됐는데 520, 굉장한 수치가 나왔잖아요. 이 520이라는 그 주행 거리는 가장 가까운 그 경쟁사보다도 100마일 정도가 더 많다. 따라서 2위는 4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좀 많은 차이가 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 긍정적인 소식이 있는데요. 루시드는 최근 들어서 프로덕션, 생산을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드림 에디션이 원래는 좀 작은 물량만 만들어서 소규모로 판매할 예정이었는데 520대까지 늘려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디맨드가 좀 올라갔다. 따라서 그 드림 에디션을 원하는 소비자가 많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쉐어 프라이스가 5.54 애프터 아워에 올라가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7%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루시드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는 굉장히 좀 반가운 소식이 전해진 것 같습니다. 자, 루시드 얘기가 나온 김에 테슬라 관련된 소식도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관련해서도 굉장히 좋은 전망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파이퍼 샌들러라는 그 투자 기관에서 이번에 테슬라가 굉장히 좀 강력한 어닝을 다음 분기에 보고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몇 주 후에 3분기에 어닝 실적이 나올 텐데 스트롱기스트 에버, 따라서 가장 강력한 어닝 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애널리스트의 이름은 알렉산더 포터고요. 이 전문가에 따르면 그 테슬라의 마진 역시도 굉장히 좀 임프레시브한, 굉장히 좀 감동적인 이러한 숫자가 나올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진이 좋다는 것은 EPS가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이퍼 샌들러는 포캐스트가 1.67이 떨어져 있고요. 컨센서스는 1.39다. 따라서 순이익이 굉장히 많이 향상될 가능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 거죠. 자, 테슬라의 마켓 쉐어 역시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 중국 쪽에 시장 점유율을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9월 달에는 대체적으로 내수에 많이 집중을 하는 그런 먼스기 때문에, 그런 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의 그 점유율이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중국 쪽의 시장 점유율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파이퍼 샌들리는 또한 그 테슬라의 딜리버리 숫자가 올해 총 합계가 1월부터 12월까지 한 89만 4천 대 정도를 달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컨센서스는요, 지금 80만 대거든요. 따라서 그거보다도 10% 이상 올라가는 수치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 90만 대 정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요.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최근에 CEO인 일론 머스크가 어제 투데이니까 어제죠. 어제 트윗을 하나 날렸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굉장히 좀 많은 관심을 우리가 풀 셀프 드라이빙 베타 소프트웨어에 받고 있다. 자율주행 그 베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심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는요,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버전을 출시한다라고 합니다. 10.2 이런 버전을 미드나잇 프라이데이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새로운 업그레이드 버전을 출시할 것이다. 따라서 자율주행 쪽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 그뿐만이 아니라 자율주행의 그 소프트웨어도 계속해서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테슬라 역시도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20년에는 엄청난 성장률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던 많은 성장 주식들이요, 2021년 들어서 그 성장의 모습이 둔화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진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일수록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장이 좀 확대되는 모습은 굉장히 좀 바람직하고 앞으로도 성장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투자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요. 이번 기사를 보시면 텔라닥의 시장이 확대된다는 굉장히 좀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텔라닥 헬스가 이야기하기를 그들이 선정됐다. 뭐로 선정이 됐냐면요, 프리 퀄리파이드 벤더니까 어떠한 기준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그런 벤더로 선정이 됐는데, 누구에 의해서 선정이 됐냐면요, 캐나다 헬스 인포웨이라는 기관에 의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자, 이러한 그 선정된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보면요, 프로바이드 제공한다, 리모트 페이션트 모니터링 솔루션이니까 이거는 이제 텔라닥이 제공하고 있는 원격 진료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를 이제
이제 제공을 하는데 누구한테 제공을 하냐면 60% of Canada population, 즉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60%의 인구에 그들의 원격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발판이 열렸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굉장히 커다란 뉴스죠.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올해 초에는요. 또한 텔라닥이 선정이 된 적이 있는데 어떠한 밴드로서 선정이 됐냐면 Virtual Visit은 이제 원격 진료, Improve Access for Healthcare. 캐나다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진료를 받고 조금 더 쉽게 헬스케어에 접근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밴드로서 선정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텔라닥이요. 미국 쪽만이 아니라 이제 캐나다 쪽에서도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고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지금 획득이 됐다라고 우리가 반가운 마음으로 이 기사를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에는요, 스퀘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스퀘어는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죠. 뭐 최근에는 가상화폐 쪽에도 활발한 진출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스퀘어인데 그 중에서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두지 않는 부분, 그리고 쉽게 우리가 좀 인식을 못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커머스인데요. 스퀘어 그러면 이커머스가 쉽게 떠오르지는 않죠. 그런데 사실 스퀘어 역시도 온라인 샵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 기사를 보시면 스퀘어가 틱톡이라는 소셜 미디어와 손을 잡고 인티그레이션, 통합을 한다라는 굉장히 좀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틱톡과 손을 잡는다면요, 앞으로 이커머스 쪽에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읽어볼 가치가 있는 기사인 것 같습니다. 자, 스퀘어와 틱톡이 인티그레이션, 통합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요, 스퀘어의 온라인 셀러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커머스의 상인들을 얘기하죠. 이 상인들이 틱톡에 가서 무료로 판매를 할 수 있다. 굉장히 좀 커다란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 상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새로운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또한 온라인의 그 매출도 많이 성장할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굉장히 좀 뜻깊은 소식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셀러들, 상인들 같은 경우는요, 이제 팬들을 다이렉트리 직접 보내줄 수가 있다. 틱톡 안에 있는 비디오라든지 그 광고 아니면 쇼핑 탭을 이용해서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덕트 라인으로, 즉 스퀘어 온라인 스토어로 보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틱톡에서 스퀘어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좀 더 고무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이 셀러들이, 상인들이요, 이제 그로우할 수 있다. 그들의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수 있는데 뭐를 통해서 성장하냐면요, 틱톡이 제공하는 애드버타이즈먼트 매니저라는 게 있습니다. 광고를 통해서 노출을 해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애드버타이전 매니저도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방법도 굉장히 간단해서요, 싱크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스퀘어 상의 카탈로그를 틱톡에 연결시킬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프로덕트 링크를 만들어서요, 이 링크를 컨텐츠 안에 넣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틱톡 안에 어떠한 영상을 쉽게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링크를 걸게 되면 이 링크를 클릭하면 스퀘어 온라인 그 샵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가서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틱톡을 이용하고 있는 많은 젊은 세대들이 이제는 그 링크를 통해서 그 스퀘어가 운영하고 있는 이커머스 쪽으로 많이 이동하면서 매출이 상승할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굉장히 좀 커다란 호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오늘 방송도 마무리할 차례입니다. 앞에서 제가 예고드린 것처럼 오늘 방송의 마무리는요, 톰리의 인터뷰 영상을 함께 시청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톰리는요, 굉장히 좀 긍정론자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마켓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것은 그렇게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따라서 지금 줍줍의 기회로 삼아서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시장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짐 크레이머와 반대의 의견을 던져주고 있는 거죠. 과연 어떠한 의견을 어떠한 식으로 피력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내일 또 좀 더 좋은 방송 준비해서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Let's now bring in Tom Lee. He's Fundstrat's managing partner. Hey, Tom, it's good to see you. Thanks for being here today. Yeah, great to see you, Scott. How you feeling about your everything rally, Tom? Well, it's really being put to the test today. You know, look, I know investors don't like when there's policy turmoil in Washington, but anybody just needs to look at the last 30, 50, 100 years and realize, you know, when Washington plays tough, that's not a time to panic on stocks. I mean, it's
I mean, I don't want to sort of say it's a guarantee, but it's almost always been a great buying opportunity. So I think that there's been a lot of damage done to like the growth in the tech trade and the S&P technicals, but to me, this just seems like a precursor to a consolidation before a big move higher. So, you know, I'm still strongly in the camp that we have everything rally into year end. I mean, it just feels like there are selective narratives going on, whether it's my friend Farmer Jim or you, the narrative that best fits your story. You're suggesting that, again, the volatility that we're witnessing here is due to what's taking place in Washington, more so than a fairly dramatic move in interest rates, not necessarily the level, but the speed in which we've moved. I mean, yeah, and the only reason I might say that, and again, Scott, I'm going to just say the future is uncertain. So, you know, anything I say isn't anything with certainty in terms of outcomes. But if anyone said that the economy is going to have trouble with 1.5% interest rates or even 1.8, or that the thesis for owning Apple or Amazon or Facebook or tech broadly is threatened by a 1.5% 10-year yield, we know that it doesn't sort of stand the test of time. So I think at the moment, there is a general relationship. And I was actually, you know, personally sort of wondering, you know, should we maybe dial back the idea of being overweight FANG if rates are rising? But then as I think about sort of the structural arguments about why demand for tech products is still going to go up and why the U.S. economy is showing incredible resilience, and even the stock market's incredibly resilient. We had, you know, huge debt default last week. I think these are reasons why investors need to look through this short-term pain, and I don't think it really changes the probabilities of a big rally into year end.